와, 드디어 내 집이 생긴다. 이 설레는 마음 한편에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냐? 하는 불안감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. 부동산 거래의 진짜 마지막 관문이죠. 바로 잔금일. 오늘은 이 복잡하고 떨리는 과정을 아주 속 시원하게 정복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집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?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?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.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요, 바로 잔금일입니다. 이날 모든 돈이 오가고 서류가 교환되고 마침내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거죠. 완전 거래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바로 이날, 이 하루를 위해서 그 길고 긴 여정을 달려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도 못한 문제 때문에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잔금일 D-Day를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한 5단계 작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그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꿔줄 오늘의 로드맵, 바로 이거예요. 오케이, 먼저 집을 파시는 분, 매도인 입장에서 시작해 볼게요. 아주 깔끔하게 거래를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려면 무얼 해야 하고 또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할까요?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. 이 네 가지는요, 정말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 액션이에요. 잔금 정확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특히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 영수증, 이거 꼭 챙겨두셔야 나중에 저기요 하고 불필요한 연락 받는 일 없습니다. 모든 걸 완벽하게 넘겨주고 콜가본하게 마무리하는 거죠. 자, 이 서류 목록에서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건데요. 이게 그냥 인감증명서랑은 달라요. 뭐가 다르냐면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판다고 딱 명시를 해놓은 서류거든요. 그래서 매수인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. 결국 이 서류들이 제가 이 집 주인 맞고요, 팔 권리도 있습니다, 이걸 증명해주는 아주 확실한 카드인 셈이죠. 좋습니다. 이제 시선을 돌려서 매수인,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되실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드디어 내 집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뭘 해야 할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, 잔금 치르기 전에 은행 앱 들어가서 이체 한도부터 미리 최대로 늘려두세요. 이거 진짜 중요해요. 당일의 한도 때문에 발동동 구르는 풀상사를 막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잔금을 보낸 직후에 바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보는 거. 이게 바로 프로의 마무리입니다. 그 짧은 사이에 혹시라도 다른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하는 거죠.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를 보니까 매도인이랑 다른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네요. 바로 도장이에요. 매도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도장을 써야 하는데 매수인은 그냥 일반 도장, 막도장도 괜찮아요. 왜 그럴까요? 그건 바로 서류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매도인은 내가 이 집을 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거고요. 매수인은 제가 바로 이 집을 사는 그 사람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비로소 안전한 소유권 이전이 완성되는 거죠. 근데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잔금일에 직접 못 갈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땐 어떡하지?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,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이죠? 하지만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특히 저 5단계, 상대방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본인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절차만 정확히 지키면요,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거래는 법적으로 완벽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진짜 마지막,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잔금을 보내기 바로 직전, 단 몇 분의 확인이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.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. 에이, 계약서에 사인도 했고 중도금까지 다 보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진짜 안전한 거래는 이 마지막 질문에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. 정답은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. 이 서류는 말하자면 그 집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. 계약했던 날이랑 오늘 이 잔금일 사이에 직주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,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공식 문서죠.
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. 건물의 기본 정보를 담은 표제부,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갑구, 마지막으로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을구.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이 갑구와 을구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 신호들을 찾아낼 겁니다. 만약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라는 단어가 딱 보인다? 그럼 즉시 스톱, 멈춰야 합니다. 이건 집주인이 다른 곳에 빚을 못 갚아서 채권자가 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임시로 꽁꽁 묶어뒀다는 뜻이거든요. 신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.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돈을 빌렸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래해야 할 상대가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되어버리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. 경매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. 이건 더 직접적인 위험 신호예요. 이 집이 이미 빚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팔리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. 이런 집에 잔금을 치르는 건 절대 안 되겠죠. 이건 정말 강력한 레드카드라고 보시면 돼요. 임차권 등기 명령. 이게 있다는 건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거든요. 한마디로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. 자,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진짜 전문가 수준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등기부등본에도 바로 안 보이는 숨겨진 폭탄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? 바로 세금 체납이에요. 그래서 매도인한테 국세랑 지방세 완납증명서 좀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. 그러면 아직 압류는 안 걸렸지만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까지 싹 걸러낼 수 있는 거죠.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? 계약서 쓸게 특약에다가 잔금일에 완납증명서 제출할 것 이 한 줄만 딱 넣어두세요. 와, 이러면 거래 안전도가 그냥 몇 단계는 훅 올라갑니다. 우리가 잔금을 보내기 바로 그 직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. 빚이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 부분에요. 기록사항 없음이라는 이 6글자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상태. 이게 바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청신호, 그린라이트인 겁니다. 결국 성공적인 잔금일의 공식은 이 슬라이드처럼 아주 간단해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체크리스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돈을 보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마치는 것.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잔금일은 더 이상 불안한 디데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해피데이가 될 겁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에 아주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준비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